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심 ESG 경영팀의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대한민국 패키징 포럼에서 저희 농심의 지속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의 사업적인 특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농심이라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식품 기업으로서 라면과 스낵을 위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라면과 스낵은 주로 필름 포장재를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 EPR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포장재 중에 플라스틱 필름의 비중은 61.2%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 포장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필름 포장재는 단위 제품당 사용하는 포장재 사용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농심이라는 기업은 실제로 61.2%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필름 포장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필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식품기업 중에 필름 포장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심이라는 기업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성과와 사례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전략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3R, 4R, 5R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는데 저희 역시도 3R이라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3R은 Reduce, Replace, Recycle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Reduce 측면에서는 포장재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경량화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포장재를 제거하는 이런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Recycle 측면에서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일단 개선하고 그리고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는 그런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 재질로 전환하고 그리고 재생 원료를 식품 비접촉면에 사용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진행한 각 전략에 따른 활동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듀스에서는 제가 둥지냉면 띠지 묶음 포장이라는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띠지 묶음 포장을 적용한 것은 둥지냉면이 아니라 생생우동 제품이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저희가 생생우동 제품에 대해서 띠지 묶음 포장을 적용하였지만 생생우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유통가 공장에서 수작업에 의해서 이 포장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둥지냉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산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투자하고 그리고 이 설비를 도입하여서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정렬 문제였습니다. 낱개로 생산돼서 나오는 제품들을 정확하게 일렬로 정렬할 수 있어야지 띠지를 정위치에 부착할 수 있고 그리고 띠지의 정위치가 부착이 돼야지만 상품성을 보존하고 파손을 방지하고 그리고 납봉 바코드를 불용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을 저희의 계열사인 농심 엔지니어링과 함께 보완하였기 때문에 이 과제는 저에게 더 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고객 클레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고객 클레임 및 내부 정부 제안으로 총 120건 이상 이 띠지 묶음 포장에 대한 클레임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유통환경 다변화 그리고 계절적인 온도 변화 등이 있는데 이 다양한 이슈와 리스크를 저희는 분석하여서 중요도 상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띠지 묶음 포장은 기존의 멀티팩 포장 대비해서 포장재 사용량을 명확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포장 형태를 유지하고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포장 측면에서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름류 재질 단순화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조청유과 같은 경우가 기존의 복합 재질에서 동종 재질로 재질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사실 적용이 안 됐고요.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에 일단 적용을 할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농기평 그리고 저희 계열사인 율천화학과 공동 연구 개발로 진행되고 있으며 4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 이슈를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름류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두 번째는 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재활용 용이성 측면에서는 재활용 과정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적 재활용에서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식품 안전 측면에서는 차단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알루미늄 첩합 방식을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내구성 측면에서는 페트나 나일론 같은 재질들을 선호하지만 이 재질들을 제거하면서 재질을 단순화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확보되고 상용화되는 시점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엔드 유저로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재질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필름류의 재질을 단순화시켜야만 화학적 재활용 과정에서도 수율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질 단순화가 아니라 유니 소재화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리플레이스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카프리선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적용이 안 됐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시중에서 카프리선에 종이 빨대가 부착된 제품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중에서 보시면은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프리선 빨대를 종이 재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카프리선 빨대가 직경이 굉장히 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제조 기술이 필요했고, 그리고 제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협력기업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이 과제는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제 과제로도 등록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이 빨대에 있어서도 품질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 안내를 병행하고 있는데 카프리선은 어린이 음료입니다. 그래서 특히 3세 이하의 영유아, 어린이가 빨대를 씹어 삼킬 경우에는 질식의 위험이 있다라는 이런 주의 문구를 반영하였고, 그리고 그냥 종이 빨대를 뜯을 때는 종이 빨대가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밀어 올려서 사용해달라는 그 사용법도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클레임 분석을 통해서 빨대의 품질을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3R 전략도 실제로는 이해관계자, 특히 공급망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과 협력한 사례를 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종이용기, 저희 대표적인 용기면 브랜드인 큰사발에 대해서 PSP에서 종이용기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종이용기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접합 부에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중소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소협력 기업들에게 컨설팅 및 설비 투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019년부터 4년 동안 진행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4.4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를 통해서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00톤 이상을 감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서도 어려움에서 고통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 사례인데요. 멘토스와 추파춥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인 저희 회사보다도 훨씬 큰 PBM사라는 파트너사와의 협력 사례입니다.
근데 이 멘토스 제품 중에 대표적인 제품인 그 멘토스 롤 3입 제품이 재포장 금지법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단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는 단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파트너사에게 재질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였고, 결국에는 작년 12월에 저희는 종이 재질로 된 묶음 포장을 적용한 그 멘토스롤 3입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패키징은 한국 시장 전용 패키징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 말에 이렇게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저희는 이 제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3R 뿐만 아니라 판매 이후에 있어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것들은 그 방식은 그린 패키징 스토리라는 그 소통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포장재를 개선한 사례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2021년 농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7가지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공개함을 통해서 저희는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성이 확보됐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가 더 전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매 이후 단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재활용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재생원료의 공급망 내에서 R&D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농심 본사에서 임직원분들이 마시고 나오는 투명 페트병을 모아서 재활용 사업자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재생원료를 저희 필름 포장재 식품 비접촉면에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큘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서큘러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 활동들은 2021년도에는 본사와 용인 민속촌에 그 철제로 제작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하남시와 그리고 스타트업인 오이스터에이블과 협업하여서 기술 기반의 투명 페트병 회수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들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자원순환 문화가 확산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 중간중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패키징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시너지가 났을 때 우리는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청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